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12회 톡톡 튀는 투자 유치 이야기, 줄여서 톡투유 데모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에서 23년 상반기 육성한 스타트업들의 IR 발표가 진행되는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주식회사 헛슬러즈의 김선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생산성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PSWC 23기 졸업기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저도 제 10회 톡투유 데모데이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기실에 계신 그 대표님들의 정말 그 심장 뛰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그 긴장감을 저도 느꼈었는데요. 오늘 대표님들 정말 멋있는 무대에 다들 힘내서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데모데이에 앞서 진행 순서와 참석자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총 10개 팀이 5분 발표, 그리고 투자자의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약 10분간 PSWC 25기 수료식이 진행된 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간 네트워킹으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오늘 질의 진행을 해주실 투자자 4분을 앞쪽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좀 인사를 드리고 박수를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남우현 심사영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VNTG 이시우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빅베이슨 캐피탈의 김초연 책임심사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러스트 유니버스의 이재승 수석심사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벤처기업협회 구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홍석재 센터장님 환영 말씀으로 데모데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잠시 무대 위로 이동 부탁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석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와서 오시는데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데모데이 발표자의 멘토링을 위해서 방금 사회자가 소개해 주셨듯이 4분의 투자자 멘토들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한국투자 엑셀러레이터 남우현 심사형님, VNTG 이시우 팀장님, 빅베이슨 캐피탈의 김초연 책임심사형님, 크러스트 유니버스 이재승 수석심사형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밖에 저희 또 VC, AC 및 관계자 그리고 모든 창업자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해 협회는 서울벤처 인큐베이터 기존 코워킹 공간을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로 브랜딩해서 새롭게 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연 한 50명 정도의 PSWC 기업들을 저희가 육성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강벤처반 그리고 VC 코칭반 2개로 나누어서 한 100명 정도 규모로 올해부터 좀 확대해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VC 코칭반에서 투자 IR을 목적으로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 대상으로 오늘 데모데이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25기 저희가 이제 한 12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기 구로 청년 창업센터의 PSWC 프로그램의 VC 코칭 과정에 참여한 벤처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되는데요. 준비하신 과정들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10명이 발표하시는 분들도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시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모데이라는 게 매번 발표하고 평가를 받아도 할 때마다 떨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협회가 개인 투자자업을 작년에 이제 결성해서 3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창패 소셜벤처 기업 대상으로 임팩트 스퀘어와 함께 3억의 투자를 또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나마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 교육, 멘토링, 투자의 기회를 계속 드리려고 노력 계속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톡톡 튀는 투자 유치 이야기에서 혁신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모데이 이후에는 구로 청년 창업지원센터 기강벤처반과 VC 코칭반 이렇게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받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계속해서 저희 협회 센터와도 좋은 인연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구로 청년 창업 지원 센터의 수장으로서 또 예비 창업자분들 그리고 초기 창업자분들을 향한 그 애정 어린 눈빛이 잘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IR 피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기업은 우리 동네 디지털 쿠폰북을 발행하는 동네북의 박준하 대표님이십니다. 무대에 처음으로 서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제일 핫한 쿠폰북 서비스 동네북의 대표 박준하라고 합니다. 네, 2023년 인플레이션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알뜰하게 소비하는 체리슈머라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죠. 우리 동네 소비자를 살펴보면 알뜰한 소비를 추구하고 할인 혜택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소비자들은 쿠폰에 열광을 하는데요. 쿠폰 사용자의 91%는 쿠폰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면 지인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77%는 예상보다 약 10,000원에서 50,000원을 더 지출하고요. 이렇게 쿠폰은 긍정적인 효과와 마케팅의 기본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 모바일 쿠폰 마케팅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만 가능한 마케팅 방식입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은 마케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수율을 1%도 넘기기 힘든 종이 쿠폰, 지류 마케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네북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붕어빵 쿠폰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동네북에는 실제 붕어빵 쿠폰도 존재했으며 포장마차 사장님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미용실, 네일아트, 부동산 모든 업종의 사장님이 자신만의 커스터마이징 쿠폰을 손쉽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장 등록, 쿠폰 발행, 쿠폰 관리, 성과 확인이 간편하게 가능하고 이렇게 발행된 쿠폰은 동네북 사용자 앱의 지역 기반으로 노출이 됩니다. 사용자는 업종별, 카테고리별로 매장 정보 그리고 쿠폰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쿠폰의 모습은 저희 동네북에 실제 발행된 쿠폰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 주변의 쿠폰을 지도 위 아니면 리스트로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고 필요한 쿠폰이 있으면 다운받아서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단골 손님이 필요한 지역의 소상공인과 혜택을 찾는 소비자를 이 쿠폰북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북의 운영 방식 또한 하이퍼 로컬 방식인데요. 저는 대구에 가본 적도 없는데 대구에서 이 하이퍼 로컬 플랫폼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구 마당발 토박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구 마당발 토박이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는 동네북을 오프라인 섹터와 매핑하여 지역 분산으로 운영을 하고요. 법정동 기준으로 하나의 섹터가 존재합니다. 하나의 섹터에는 한 명의 마당발 운영자가 존재하고 우리 동네에서 발생한 수익을 50%로 쉐어하는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2개 지역 마당발 운영사가 모두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역 운영사와 함께 지역의 랜드마크를 확보하여 랜드마크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서울에서 제일 핫한 시장이죠. 망원시장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저희 동네북을 선택하였습니다. 망원축산의 꽃등심 50% 할인 쿠폰이 보이네요. 이렇게 망원시장의 쿠폰 발행과 주변의 확장 영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된 가맹점에는 포스터와 배너를 부착해 로컬 손님 방문을 유도하고 QR코드를 찍고 간편하게 쿠폰 사용으로 저희는 초기 사용자를 모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X배너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매장의 쿠폰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의 쿠폰 정보도 함께 넣어서 동시에 여러 매장을 홍보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화목전에 막걸리 한 병 무료 쿠폰이 보이는데 이런 쿠폰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친구에게 공유를 해야겠죠. 우측에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한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4월 중순부터 오프라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고 한 달 반 동안 27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습니다. 가맹점이 확보될 때마다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요. 현재 발행된 쿠폰의 총수는 32,000장, 회수율은 약 40% 정도로 높은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수익 모델로는 구독 모델로 쿠폰 발행을 희망하는 사장님은 월 10만 원 정액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고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23년 서울시 일부 지역 3%, 24년은 서울시 전체 3%, 25년은 서울시 전체 10%를 목표로 해 690억 원의 목표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쿠폰북 서비스를 시작으로 초기 트래픽을 확보한 후에는 업종별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외식 업종은 동네북 오더, 스마트 오더 배달 포장 기능, 그리고 소매 업종은 순간이동 마켓, 서비스 업종은 동네 예약, 최종적으로는 동네 페이를 통한 핀테크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는 KNS 뉴스통신과는 언론 홍보 마케팅, 그리고 해클과는 빅데이터 AI 분석 기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북 팀원들은 크리에이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 82개 지역 마당발 운영사와 함께 조금 더 행복한 우리 동네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동네 작은 동네만을 집중하고 작은 동네로 시작하지만 작은 동네가 모여 대한민국 로컬 기반 1등 플랫폼 동네북의 대표 박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생기시면 손을 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너무 그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이 쿠폰 발행이 실제 오프라인의 트래픽이랑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라는 이 가설이 핵심일 것 같은데 혹시 그 가설 테스트한 결과값이 있나요? 네, 그 가설 테스트한 결과값이 있고 저희가 그 강남에 위치한 그 1대1 개인 프라이빗 그 세신샵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어요.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매출이 400%, 월 이용객은 410% 정도가 상승을 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는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동인이 우리 플랫폼을 통한 쿠폰 발행에서 기인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직접 쿠폰을 발행을 해서 그 쿠폰을 통해서 이제 쿠폰 회수율을 체크를 했고 이제 기존의 매출은 이제 거기가 1대1이다 보니까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레이 타임이 발생해서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쿠폰 마케팅을 통해서 쿠폰을 들고 온 회원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지금은 풀부킹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하이퍼로컬을 타겟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근마켓이 직접적인 경쟁사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당근마켓에서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를 지금 뭐 비슷하게 구사가 있는 걸로 알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당근마켓과 비교 우위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하이퍼로컬 플랫폼이란 점은 비슷하지만 이제 저희의 핵심은 이제 지역 분산 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맹점 그 오프라인 인프라를 누가 더 빨리 구축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투자 시장이 얼 거라고도 예상을 했기에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운 전략이 지역 분산 운영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우리 동네 작은 동네만을 타겟으로 하는데 그 동네마저도 그 동네에 있는 마당발 인프라를 갖춘 운영사가 직접 운영을 함으로써 저희는 빠른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결국 비즈니스가 커지게 되면은 가장 핵심은 모객에 따른 CAC를 낮게 가져가는 게 핵심일 텐데 이미 모객이 정말 많이 된 주요 예약 플랫폼 그리고 배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진입한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CAC를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기에 주요 해자가 되는 요소가 무엇일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저희 동네북이 오면서 단 한 번의 마케팅을 한 적도 없어요. 이 모든 데이터는 이제 전부 다 그 오가닉 이제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지금 저희가 한 최근 3개월 동안 트래픽을 확인해 본 결과 85%가 다이렉트 유입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는 가맹점을 확보할 때마다 배너와 포스터를 부착을 하는데, 이 배너 포스터 부착으로도 하루에 사용자가 3명에서 5명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 오가닉 성장을 목표로 하고 최소한의 마케팅 비용으로 고객 유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초연 심사위원님. 결국에는 저희가 차별화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분산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저희를 대리할 수 있는 운영사를 지역 단위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분들을 저희가 운영사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얼마만큼 좀 빠르게 확장이 가능하신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운영사들과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전략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운영사들을 보시면은 이미 로컬에서 비즈니스를 오래 하신 분, 그리고 로컬에 이미 인프라를 갖추신 분들도 다양히 계시고,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 또 이제 계시고 해서 지역에 이미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영업하기도 당연히 더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렇게 박준하 대표님의 IR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집 방문부터 잔금 납부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복덕방의 전하윤 대표님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방문부터 잔금 납부까지 각 단계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안심 직거래 플랫폼 복덕방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직거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는 상당히 높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거래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기 범죄 위험, 매수자 직접 방문에 따른 매도자의 불안감 유발, 거짓 정보에 기인한 허위 가장 매물의 미확인 등으로 검증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덕방은 이에 대한 해결책과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별 전문가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집방문 동행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 계약금 카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 안심 서비스입니다. 앞서 제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의 화면 페이지입니다. 복덕방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단계별 전문가 서비스입니다. 매 서비스마다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이 자세히 안내되므로 부동산 거래 지식이 있다면 누구나 직거래를 이용 가능하지만 혼자 하는 것이 불안한 소비자는 필요한 서비스에 한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복덕방과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 처리까지 알아서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업무 처리는 중개업소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지만 비용은 금액 상한제를 두어 기존 중개 수수료 대비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특허를 출원한 부동산 계약금 카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 계약금 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쟁사 분석을 보겠습니다. 복덕방은 타 프로테크 기업과 비교 시
단계별 전문가 서비스, 제로 중개 수수료, 지역 매니저 제도 도입, 부동산 계약금 카드 결제 할부 서비스 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덕방의 1차 타깃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2030 세대입니다. 부동산 거래 지식이 취약하며 금전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직장인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타겟팅에 공략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전문가 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새시대 노인회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업무 협력을 통해서 매물 검증 서비스와 방문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 여성 법무사 협회, 인천시 세무사 협회와도 현재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북덕방은 서비스 런칭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고객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며 3, 4년 이후에는 다양한 연계 프로젝트들을 도입할 것이고 확장기 단계에서는 프로 에듀테크 등 교육 분야 진출과 더불어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직거래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3건 중 1건, 전국 4건 중 1건이 직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덕방은 주택 거래 시장인 7조 원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동산 열풍으로 앱 사용이 활발한 2030 영끌족들을 타겟팅하여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런칭 1년 이후 MAU 5만 달성 및 10,000명의 전문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는 종합 매출액 2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덕방은 뛰어난 역량을 갖춘 총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저희의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는 지난 1년간 BM특허 등록 1건 외 출원 1건, 경신대 수당 1건 외 8건의 기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협력 파트너 및 지원받는 기관 리스트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여태까지 전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플랫폼 북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시우 심사장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전국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형태로 직거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직거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거래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은 피터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천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인천 청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거래가 많이 흥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지역 맘카페라던가 도시 땡땡 지역에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업 모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이랑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계약금을 카드 결제로 할 수 있다 외에 실질적인 역할은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해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계약금이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금을 카드 결제로 뭐 그 분할 납입하는 것이 과연 그 유저한테 엄청나게 큰 페인 포인트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이거 카드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원큐와도 미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유저들은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던가 모든 하우징 그런 것들이 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해준다면은 프랜차이즈 및 소상공인 그리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비자들 역시도 충분히 그들에게 베네핏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냥 계약할 때 선금처럼 뭐 몇백만 원 걸어놓는 그걸 할부해 주는 게 아니라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상당이 되는 금액을 카드 네. 결제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하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를 살 때 그 신용 한도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로직입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네, 대표님께서 발표를 너무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 궁금하신 사항이 추후에 생기시면 행사 종료 후에 네트워킹 시간 활용해서 또 따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기업입니다. 코스메틱 브랜드와 뷰티 서비스업 종사자가 연결되는 뷰티 커머스 플랫폼 슬랩의 안은섭 대표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뷰티 서비스업 종사자를 위한 폐쇄형 뷰티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슬랩 대표 안은섭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대표되는 뷰티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소규모 화장품 브랜드를 소개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이때 뷰티 서비스 종사자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그에 상응하는 마케팅 소스를 브랜드 측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특징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우선 이중 가격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생소한 브랜드를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한 검색 기능이 있어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문가적인 피드백과 마케팅 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간단한 형식의 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하고자 하는 폐쇄형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요.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고객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과 할인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인증 절차를 거쳐야지만 제품과 할인가를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창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나 명함을 제시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제휴를 중심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생소한 브랜드를 다루는 만큼 보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는 촉촉함과 같은 제품에 대한 특성 자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자체를 검색해서 그것과 유사한 제품을 추천받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검색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집한 후기를 토대로 가공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 저희가 전성분 데이터를 수집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검색 기능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뷰티 종사자분들의 피드백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간단한 형식의 작성 폼을 제공하고 작성자에게 적립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저희는 제품에 대한 평가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사용한 사진까지 수집을 하면서 브랜드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소스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공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규모 브랜드다 보니까 오프라인 채널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학과와 함께 오프라인 채널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동구매를 한번 진행해 본 결과 소규모 브랜드 입장에서 마케팅 프로젝트나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강점이 없기 때문에 실제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많이 얻어서 현재 저희가 그 빈 부분을 메꿔주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일종의 MVP 테스트로서 공동구매를 3차에 걸쳐 진행을 했고, 현재 6개의 브랜드와 저희가 협력을 했었고, 저희 컨텐츠와 관련돼서는 1개의 브랜드와 제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뷰티 전공 대학생부터 견고한 소비자층으로 만들고, 이들이 실제 사회에 나가서 아티스트가 됐을 때까지 락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대학생 공동구매나 제품 협찬, 뷰티 스냅샷을 중심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학생 공동구매 같은 경우 뷰티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게 되고요.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수요가 있을 만한 제품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회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3차까지 진행된 상황이고 저희는 MVP 테스트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의 경우 120만 원 정도가 판매액이 발생을 했고 접속자 수는 923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뷰티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제품을 저희가 협찬을 하고 그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받는 일종의 협찬 비즈니스입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당연히 플랫폼 비즈니스다 보니까 제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지만요. 하지만 저희는 다른 플랫폼과 다른 점은 뷰티 서비스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들의 데이터 자체를 일종의 수익 모델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최종 수익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4명이서 지금 슬랩을 만들어가고 있고 저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의료학과, 산업디자인 전공하고 다른 팀원들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지금 슬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메틱 브랜드 뷰티 서비스 봉사자 연결되는 시작점 슬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질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은 심사위원님.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뷰티 서비스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소규모 화장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풀이 시장 크기가 전체 소비자가 아니라 되게 뷰티 서비스업 종사자다 보니까 확 이제 줄어들 텐데 이 사람들의 리텐션을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할인가 판매만으로 그게 풀릴까 하는 의문이 아직 드는 상태여서 이분들의 소구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 크기상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중으로 이게 판매가 되도록 버티컬로 연결을 시키는 게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전략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정확하게 시장 규모가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은 시장 규모가 저희는 크게는 2조까지 되고 작게는 7,800억 정도를 보고 있어서 뷰티 종사자분들께 판매하는 것 자체의 시장도 적진 않은 상황이고 대신에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일반 소비자들 또한 저희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사실 여기에 내용을 넣지는 않았지만 대학생과 뷰티 서비스 종사자 두 소비자 섹터가 공존하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수익성도 있지만 둘이 주고받는 시너지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어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시우 심사위원님.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현재 폐쇄형 비즈니스 구조상 스케일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후 어떤 확장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초기에는 제품 판매가 주된 수익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좀 나아가서는 저기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저희 갖고 있는 뷰티 종사자분들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수익 모델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소규모 브랜드를 대상하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이 마케팅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수익 모델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뷰티 종사자 데이터는 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적으로 피드백해주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메이크업에 활용된 사진 또는 메이크업에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라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어떤 제품이 더 뷰티 종사자분들께 인기가 많고 트렌드는 어떠한지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초연 심사위원님. 네, 대표님 그 질문은 아니고 약간 그 피드백 같은 거를 조금 드리자면 그 저희가 시장 조사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질문을 계속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시장 규모 산출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있던 통계 자료를 사실 갖고 올 수 있으면은 제일 뭐 손쉽고 편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타겟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갖춰진 정보로 존재를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최대한 그런 자료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모아서 보여주시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타겟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그 브랜드의 기준점들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그 카테고라이징을 해서 이제 국내에 저희가 당장 조금 접근해서 영업이 가능한 그런 브랜드들이 대충 몇 개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에서 뭐 예를 들어서 협찬을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있고 협찬을 해서 그들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직접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좀 취득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시장 규모 산출을 하실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저희 선에서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다면 네,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안은섭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벌써 네 번째 기업인데요.
마케팅 웨비나 3.0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튜디오 얌얌의 주광수 대표님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웨비나 3.0이라는 컨텐츠 기반으로 B2B 마케팅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스튜디오 얌얌의 주광수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기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웹과 세미나가 결합된 웨비나라는 개념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웨비나가 일방향적이고 웨비나 2.0이 양방향적이라면 저희가 시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웨비나 3.0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웨비나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고객 DB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삼성전자 B2B 총괄사업부와 함께 POC를 진행을 하였고 저희는 모두 객관적인 숫자로서 이 POC를 다 입증하였습니다. 여기 심사위원들 앞에 노트북이 있으신데요. 그 개인이 노트북을 구매하는 과정이랑 기업에서 노트북을 구매하는 과정은 상당히 좀 상이합니다. 그 개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폐쇄적이고 오프라인 위주의 정보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구매 담당자라고 하죠. 이들이 얻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업에서 B2B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제품이 아주 우수하여도 되게 불특정한 채널에게 마케팅을 하게 되고 이런 비용은 모두 기회비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유효한 고객 DB를 효율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웨비나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웨비나를 무척 잘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웨비나를 만드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객 DB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서 실제 영업에 가능한 활용 데이터를 준다는 게 시장의 차별점인데요. 저희는 다수의 대기업을 통하여서 뭐 발표 자료랑 발표 형태의 딱딱한 웨비나가 아니라 좀 더 유퀴즈, 좀 더 컨텐츠 포맷이 접목된 컨텐츠를 매우 잘 만들고요. 그렇게 컨텐츠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DB를 아주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있고 저희가 삼성과의 POC를 통하여서 1회차당 약 1000명 정도의 구매 담당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영업 담당자들은 이런 DB를 가지고 직접이나 간접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DB를 보자면 우리 웨비나를 시청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뭐 회사, 직책,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B2B 영업 담당자들이 시장에 불특정한 타겟에게 전달하는 것들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극복하는 데 계기가 됩니다. 글로벌리하게 보면 B2B 영업 시장은 되게 빠르게 온라인화가 되고 있고 웨비나를 중심으로 온라인화가 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 매출 약 2조 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내에 진입하려고 하는 글로벌 기업 혹은 국내에서 글로벌로 나가려고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B2B 시장에서 신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나왔을 때 영업 구매 솔루션 구매 1위로서 매출액 1,200억 원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현재 기업 운영을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현재 축적되어지고 있는 이런 기업 담당자들에 대한 DB를 바탕으로 현재는 IT 가전 섹터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점점 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결국에 유효한 고객 DB를 얼마나 우리가 흡수하고 영업 담당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가 저희의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자체적으로도 이런 기업 담당자 DB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환경이라든지 뭐 패스트파이브라든지 이런 기업 담당자들이 많은 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영업 섹터의 웨비나에서 탈피하여서 B2B 구매 섹터의 사스 솔루션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매 담당자가 이때 우리 제품이 뭐가 사야 될 시점이 되면 영업 담당자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이 영업 담당자들이 이 비딩에 참여할 수 있는 솔루션, 반대로 영업 담당자들이 자기네 신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때 구매 담당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서비스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상품으로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목표 매출액 28억에서부터 영업이익률 30%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자금이 한 3억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였고 자금 조달을 3억을 유치하여서 현재 경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21년도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올해 3년 차인 아직 그래도 꼬꼬마 스타트업인데요. 저희는 코파운더들의 B2B 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B2B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출시하고 1년 만에 매출이 300% 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은 저를 비롯하여서 뭐 윤성욱 CTO라든지 이미관 CEO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상팀과 마케팅 팀을 필두로 작년에는 삼성전자만 진행했다면 올해는 LG CNS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글로벌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의 아시아 지사 벤더 등록이 되었고 최근에는 구글 코리아도 프로젝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께서 그 B2B 영역이 과연 온라인화가 될까라는 의문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디즈니 역시 지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기업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응원해 주실 분들은 끝나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우현 심사위원님.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까 그 구매 담당자들이 언제 구매를 할지 그 시점에 알림이 가는 그런 메시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 구매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져오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로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 구매 담당자 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제공하는 걸로는 사실 시장 크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그 구매 담당자들이 뭐 얼마만큼 어떤 구간에 집중력을 유지했고 어느 부분에서 떨어졌는지 그렇게 이탈률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퍼널이 분석돼야지만 이제 시장 크기가 커질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보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그쪽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가 후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그 구매 담당자들의 풀이 한정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구매 담당자 역시 계속해서 신규 인력이 채용이 되고 있고 기존에 사실은 좀 시니어급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이미 시니어 시장의 구매 담당자들하고는 다 연이 좀 닿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결국에 영업 담당자들도 MG라고 불리는 좀 신입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들도 결국에는 구매 담당들의 신입들도 계속 충원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계속 시장에서 이런 구매 담당자와 영업 담당자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존에는 되게 오프라인의 아름아름식의 영업 구매 방식이 저희를 통해서 온라인화를 일단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여쭤보셨던 이제 구매 담당자들의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 주셨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구매 담당자들이 있는 데들과 계속 제휴라든지 MOU를 좀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되어 있는 데는 아직 없는데요. 결국에 사실 구매가 되게 큰 제품들도 있지만 뭐 공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들인데요. 사실 기업에서 MRO 제품들로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사는 것들, 뭐 쉽게 말하면 펜에서부터 물 이런 것들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는 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래킹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B2B 이런 관련해서 이런 뭔가 제품 디스커버리하는 플랫폼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너무 반가웠고요. 제가 사실 사업 모델을 잘 이해했는지 몰라서 좀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웨비나를 대신 기획 제작해서 운영해 주시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웨비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전자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또 다른 컨텐츠 외주사랑 뭐가 다를까라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기획 제작하는 거는 이제 인력이 하니까 그건 사실 그 인력에 묶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병목 현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기타 웹이나 운영 컨텐츠 대행사 대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뭐 특장점 이런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웨비나 제작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작사냐 플랫폼이냐 물어보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는 둘 다 일단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웨비나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웨비나를 굉장히 잘 만들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런 영업 담당자들이 웨비나를 왜 열까라고 계속 궁금해했었고 담당자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 결국에는 웨비나를 통해 우리 제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서 유튜브라든지 줌으로 여러 번 웨비나를 해봤자 이들의 데이터가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뭐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웨비나에서 일단 제작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폐쇄형으로 일단 솔루션을 진행을 했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으로 진행을 했고 저희가 6월달 최근에 과기부 행사 하나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webinar.kr이라고 치면 지금 오픈해 있는데 아직 POC 단계이긴 한데요. 그렇게 점점 저희는 온라인 중심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짧아서 네,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저 웨비나 3.0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웨비나를 사용을 하면서 사실 온라인으로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유저 인게이지먼트라든지 고객들,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사실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주신 설명에서는 연출과 편집과 같은 영상 기법을 적용을 한다고 해서 네. 이게 정확히 이런 양방향 소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저희 프로덕트에 지금 녹아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실 B2B 제품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B2C처럼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청자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웨비나를 진행할 때 각 산업 전문가 작가들이 붙어가지고 처음 B2B 그런 영업 담당자들과 미팅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영업 담당자들도 되게 엔지니어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스크립트 짜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데부터 저희는 들어가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에지이지 같은 경우에는 B2B 웨비나가 되게 오늘 같은 형태일 수 있을 텐데 발표 자료랑 발표자 나와서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는 사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채널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희는 이거를 약간 유퀴즈라든지 뭐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컨텐츠 포맷을 좀 활용을 하여가지고 물론 B2B가 어렵고 지루하겠지만 이걸 좀 더 시청자들이 봤을 때 좀 더 이해가 빠르고 좀 쉽게 설명한 형태로 웨비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전에 유튜브라든지 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양방향이 돼요. 그런데 결국 누가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는 어쨌든 누가 들어왔는지가 되고 이 솔루션 안에서 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팅도 다 이제 DB화가 되고 사실 웨비나가 끝나게 되면 사실 채팅을 많이 친 사람들은 우리 제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는 예전에는 뭐 10만 원짜리를 10개 줄 거를 100만 원짜리를 하나 줘가지고 좀 더 구매까지 높이는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광수 대표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벌써 1부 마지막 5번째 기업인데요. 간단한 설문조사로 고객의 자금 상황과 기호에 맞는 인공지능 매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탑 BDS 최유민 대표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I로 매물 추천하는 탑BDS 최유민입니다. 네. 현재 부동산 거래 시장을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특별한 자료 없이 말로만 매물을 추천을 하고요. 고객은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될지 도무지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아파트 매물별 보고서가 없다는 데 기인을 했습니다. 사실 증권사나 은행의 고액자산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자산관리 형태의 하나로 아파트 보고서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를 저희는 일반 고객들도 제공받아 대중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는 호갱노노와 다르게 보고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프롭테크 앱들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으면 재편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가격 예측 자료를 제공합니다. 2년 뒤, 3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떨어질 때에는 사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가격과 관련된 데이터만 넣었습니다. 이로써 고객은 꼭 필요한 자료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어떻게 추천을 받을까요? 여러 번 넷플릭스로 영화 추천 받으시잖아요. 저희도 매물 추천을 쉽게 해드립니다. 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부부 각각의 대상을 선택을 하면 그에 맞는 매물을 추천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호, 보유현금, 대출 횟수 등에 따라서 조건을 선택을 하면 매물 추천을 합니다. 기존 필터링과 다른 건 뭐냐면요, 넷플릭스가 내가 마음에 드는 영화를 선택을 하면은 그 영화와 유사도가 있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처럼 저희도 간단한 조건에 따라서 아파트를 몇 개 선택을 하면은 그 아파트와 관련된 점수를 측정하여 데이터가 AI가 측정하여 아파트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미 구입한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트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희는 보고서를 통해서 시각화와 예측 그리고 매물 추천까지 해드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고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그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토커나이즈화해서 그 빈도수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 내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지역의 최고가 아파트 탑1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래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현재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구 거래금액 분포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실거래가 및 거래량을 이렇게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별 실거래가 평균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아파트의 연도별, 층별, 그리고 평형별 거래량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거래가 많은 시점인지 거래가 적은 시점인지 안다면은 적어도 거래 타이밍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층별 거래량을 확인한다면은 저층에 매물이 많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추천을 받고 그 추천받은 아파트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은 보고서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 및 중개사 인프라 위치입니다. 미분양 추이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의 미분양을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수요자가 많은지 아니면 공급이 많아서 매물이 남아도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지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앞에 시각화 자료는 호갱노노나 리치고와 같은 앱에서 없는 데이터도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지 못하는 가격 예측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매가와 전세가를 예측을 해서 갭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갭이라는 건 뭐냐면은 갭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는 뭐냐면 전세가를 실수요라고 한다면은 실수요에 비해서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투자 기대가 있다.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 데이터 실데이터인데요. 정확하게 이 변화율이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저희 선 그래프 컴퓨터가 예측한 점수가 가격이 정확하게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가격 시각화, 예측 그리고 매물 추천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을 보유하였습니다. 저희는 가격 예측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전월세가, 인허가를 데이터로 하여서 시계열 예측을 하였습니다. 자, 저희는 이러한 자료로 국토교통부와 중개사무소의 스마트화를 이끌어낼 텐데요. 현재 사실은 프롭테크가 위기라고 합니다. 직방이 위기인데요. 그 이유는 고전적으로 프롭테크의 수익 모델은 중개사의 매물을 올려주고 광고 수수료를 받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월 구독 상품을 그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월 구독 상품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지옥션이라고 네이버 경매 또는 대법원이 제공하는 그 무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옥션이라는 사이트는 자신들만의 좀 더 심층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벌써 100억대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00원 비싸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대부분들이 현재 월 5만 원 가량의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중개사협회 소속 및 미스터홈즈의 홈즈라는 전국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는 과천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과천시 내에 중개사소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일단 구두상의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롭테크 앱을 사용하는 약 900만 명의 사용자 중에 3%를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들이 저희의 서비스를 구매를 한다면 약 300억의 매출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특징은 또한 거래 양 당사자를 고객으로 한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저희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고객 또한 주체적인 매물 추천 및 매물 판단이 될 것입니다. 저희 이상호 CTO는 기후변화 쪽에 AI를 오랫동안 해왔고 저는 10년간 개발과 영업을 해왔습니다. 저희 3명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각화 예측 자료가 있었고요. 그 가격 매물 추천 아파트 매물 추천 서비스는 현재 3개월 내에 완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넷플릭스처럼 아파트도 또한 빌라도 쉽게 추천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질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김초현 선생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다른 스타트업들 중에, 그러니까 저희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추천 매물을 개인화시켜서 개인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크레이지 알파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팀도 약간 이런 유의 아이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타 경쟁사 대비의 특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현재 엄밀히 말하면 국내에서 AI로 아파트 매물 추천을 상업적으로 출시한 곳은 없습니다.
크레이지 알파카 또한 앱을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추천을 받는 건 아니고 내가 살았던 아파트를 입력을 하고 이사갈 아파트를 입력을 하면은 뭐 거래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재무 조언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예컨대 내가 사는 집이 10억이라고 해서 입력을 했더니 오피스텔 1억짜리 추천을 했고 3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상업적으로 출시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대에서 2022년도에 출시를 해서 제로 중개에 넘겼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검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나오지 않아서 아직 상업적으로는 이제 그 출시하기 이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파트 매물 추천이 왜 어려운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컴퓨터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예측을 하게 합니다. 예컨대 그래서 예측이 가장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이커머스입니다. 내가 산 옥션에서 산 상품을 이력이 있으면 컴퓨터가 이거를 학습을 해서 그 상품과 유사도가 있는 상품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여러분 사시면 알겠지만 살면서 한 번, 두 번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각 개인마다 구매한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링과 협업 추천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현재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3개월 정도면은 출시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이재승 심사위원님. 네, 저는 우리 데이터가 공인중개사 저희 타겟 고객군 중에 하나인 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버는데 어떻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수료 장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저는 너무 좋고 저 지금 전세 살거든요. 그리고 저 이제 집 알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추천해드릴 기회를 네. 주시면. 근데 좋은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사실 이 상대 제 거래하는 분이 좋은 집을 사는 거는 크게 사실 관심 없어요. 그냥 이 집이 거래가 이루어져서 수수료를 받는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거래 체결이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KPI는 거래 성사인데 우리가 이 거래 성사에 어떤 데이터를 제공해 주길래 이 거래 성사율을 높여주는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미스터홈즈나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자기네 협회 소속의 또는 회사 소속의 중개사가 그 지역에서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중개사들은 자료 없이 말로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보고서, 증권사나 은행에서 받았던 보고서를 일반 고객한테 우리 회원이 일반 고객한테 소개를 한다면 너무 좋을 것이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결국에는 한 지역마다 중개소는 20군데에서 30군데입니다. 거래량은 요즘같이 좀 줄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외부 그 절대적인 거래 건수를 늘리는 건 어렵다면 주어진 거래 건수 안에서 내 공인중개사가 많은 걸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타깃을 삼은 것을 중개사무소 개별이 아니라 이런 단체성을 갖는 중개법인이나 중개협회 소속의 지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려요. 네, 남우현 심사위원님.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그 아파트 거래가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생애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월 구독 형태로 잡혀 있어서 네. 그러면 타겟하는 고객층은 그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 그 단체들인가 좀 설명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는 말씀대로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관심이 있다면 구독을 끊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고객은 길어봤자 사실은 내가 집을 살 때 길어야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 이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고객을 왜 대상으로 했느냐? 사실 고객이 사용해야 중개사도 더 설명할 맛이 납니다. 중개사가 설명을 했는데 고객이 이 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불신을 갖는다면은 서비스의 성공은 이제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저희는 그래서 하지만 일반 고객이 그러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일단 사용자가 많으면은 일반 고객에서 입소문이 나면은 중개사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결국에는 일반 고객이 사용하면 중개사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중개사가 사용하면 일반 고객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 그래서 프롭테크 앱들이 일반 고객한테 수수료를 받지 않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바뀌면은 일반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쓰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집을 필요로 할 때 3개월만 구매를 하시라. 나머지는 무료로 쓰시라. 이렇게 이제 조금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수고해 주신 다시 한번 큰 박수 최유민 대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였던 주식회사 QR넷의 김용승 대표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3시 20분부터 5개 기업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306만 명이고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2015년에 약 2조였는데 현재는 무려 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펫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윌리스비리 이상휘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내 반려동물을 위한 토탈 헬스케어 브랜드 빌리스벳의 이상희 대표입니다. 네, 저희 일단 브랜드 코어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는 분석을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현 상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제품으로 건강을 관리해주며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까지 아우르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키워드는 펫 휴머니제이션입니다. 이제 인간화 현상,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었고 내 가족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동물병원의 방문은 훨씬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불만 또한 아주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이유들은 피부염, 설사, 그다음에 중이염 등의 대부분 염증성 질환인데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1,500만 반려인들의 답답함과 건강에 대한 걱정 어떻게 좀 덜어줄 수 있을까? 일단 저희 장내 미생물 분석 키트를 통해서 이제 질병 90% 이상의 장내 미생물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시켜주고 이제는 너무나 낯익은 이 PCR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10일 안에 염증성 질환, 비만, 당뇨 등의 건강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떻게 상태가 있는지 이런 보시는 페이지 약 15가지 되는 페이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적된 변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좀 더 변화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은 보험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동물병원과 비교해보면 집에서 훨씬 더 간편하게 이제 4분의 1 가격으로 아무래도 수의사분들은 미생물 분야까지는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 미생물 전문가를 통해서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고려대 화학과와 신속 장내 미생물 분석 키트를 추가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존 PCR보다 약 3분의 1 가격, 그리고 아마 신속 항원 분석 해보셨을 겁니다. 약 15분에서 20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수출까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염증성 질환은 이제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항생제는 이제 오랫동안 부작용들을 통해서 복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이 가진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능과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기능을 통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5가지 주요 질병, 면역, 피부염, 체중 조절, 관절, 치매 이렇게 5가지 제품을 영양제와 간식으로 런칭하였고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현재 타사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이제 타사 제품들은 단순히 유통사들이 수입산 유산균을 활용해서 그냥 다 비슷한 소구 포인트를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체 균준과 논문과 특허로 기능을 바탕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고 이제 특수 용기와 이제 사람 기준의 GMP 생산에서 생산을 하여 균주부터 생산까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동물 실험이 아니라 가장 많은 피부염 반려견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완료하여 효과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펫팸 시장, 프리미엄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해서 탑다운 전략으로 저희는 빠르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단순하게 동물병원 1회 검사면 저희가 먹이고 분석하고 4개월 동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클에 들어오게 되면 신뢰도는 상승하고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반려 문화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좋은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방치된 변을 줍는 행사인데요. 실제로 좋은 취지를 소비자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하고 있고 1,098명이 참가하였고 21개의 협찬사 그리고 구조단체의 기부 등 이제 올해 9월에 3회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제 베이비 페어를 펫페어가 이제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해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먹여보고 효과를 확인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다양한 곳에 입점을 통해서 노출과 고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이 가장 좋은 자사몰 이제 매출 비중이 현재 한 50%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재구매율과 회원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도 아마존 미국, 일본 마켓 등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현재 홍콩, 태국, 싱가포르 바이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1년 대비 22년 매출은 약 3배, 2.5억으로 3배 정도 증가하였고요. 이제 올해 고농축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내년에 아까 설명드린 신속 분석 키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맞춤형 사료까지 2025년 90억으로 반려동물 토탈 헬스케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 또한 반려인이자 이제 유산균 시장에서 약 10년 정도 사업본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최초 유산균 제품을 동물병원에 런칭하여서 이 시장을 처음부터 직접 경험하였고요. 제가 부족할 수 있는 뭐 마케팅이나 수출 그리고 수의학적인 부분, 화학적인 부분 저희 팀원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박람회에서 고객분한테 받은 2장의 손편지입니다. 저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도 받고 너무 감동을 했는데요. IBD 이제 염증성 장질환으로 너무 고생하던 강아지가 저희 제품을 만나고 나서 이제 동물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서 너무 행복하다라는 감사의 편지고요. 저희가 애초에 타겟팅한 저희 고객분에 대해 관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스마트 펫케어 브랜드 빌리스펫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 질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초현 심사위원님.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바이오틱 솔루션이라고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개발하시고 있던 프로덕트들이 지금 시장에 출시가 된 상황이세요? 네. 그러면은 판매 채널들이 주요하게 어떻게 되시는지랑 그다음에 네. 뭐 판매 실적 같은 거 혹시 성과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가 실제로 지금 21년 3월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매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영양제와 간식 그리고 분석 키트가 약 22년도에 저희가 한 2.5억 정도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판매 채널은 네,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시장 관련된 커머스는 지금 전부 입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은 저희가 자사몰이 이제 50%,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들 30%, 박람회를 통한 매출 10%. 저희가 원료도 지금 자체적인 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료 매출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매출 비중은 지금까지는 이제 영양제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간식, 그 다음에 이제 키트 순으로 매출 비중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시우 심사위원님. 네, 대표님 발표를 들었습니다. 현재 원료 생산이나 미생물 분석 모두 외부 파트너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브랜딩에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향후에 반려동물 유산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이 나오는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역량이나 엣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원료와 미생물은 이제 외부와 저희 파트너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R&D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일단 제일 많이 느낀 건 모든 사람으로 가는 원료들이 동물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동물에서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다들 버티지 못하고 없어지는 좋은 기술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저는 그것들을 좀 빠르게 이 시장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동물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브랜딩이나 제품화가 조금 더 저희 차별성이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빠르게 런칭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특허에 대해서 전용 실시권이나 저희 독점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에는 이제 아예 기술 이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저희가 이 기술을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계속 저희는 추가적으로 좋은 원료들을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지금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들을 먼저 선점해서 런칭해서 빠르게 시장에서 브랜드 제품화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차별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궁금한 게 그 저희 제품이 그 고관여 이제 반려인들을 타겟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펫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거의 매출의 99%가 그런 쿠팡을 위시한 그런 그냥 일반 몰에서 판매되는 그 저렴한 상품들이고, 나머지 1%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고관여 제품들로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타겟은 정말 그 1% 고객군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시장 규모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한테 우리 프로덕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장내 미생물 진단 다 좋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돌로박스라는 그 펫 관련 스타트업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데, 성장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람들이 돈 안 쓰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기 예쁘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들을 위해서 뭐 월 구독으로 장난감이나 좋은 우리가 간식 만들어서 배송해 줄게 하면은 그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서,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고관여라고 불리는 이 국내의 이 펫팸족들의 수가 정말 작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정말 그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걸 해결해주는 프로덕트여야지만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것부터 답변을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관여 제품, 정확하게 이제 프리미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 시장 저희는 한 5%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부터 저희가 선점을 하려는 이유는 아직 펫 시장이 어떤 제품은 어떤 브랜드다라고 매칭되는 게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말씀하신 95%의 매스마켓을 잡으려고 이것저것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저희가 주력해서 신뢰를 가지고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딩을 제대로 해놓으면, 저희가 예를 들면 유산균은 빌리스벳, 아니면 펫캡 건강한 빌리스벳을 만들어 놓으면 그 뒤로는 저희가 다양하게 런칭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라든지 다양하게 매스마켓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실 되게 거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단순하게는 저희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매일 저희는 보호자들은 강아지의 변을 치우게 됩니다. 매일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집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런 활동에서 사실 1차적으로 나타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변에 대한 색깔에 대한 게 건강의 지표기 때문에 냄새나 아무래도 묽은 변을 확실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1차원적으로는 고객들에게 바로 눈으로 할 수 있는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재구매율이 일어나고, 심지어 저희 간식을 먹이고도 똥이 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서 저희 걸 재구매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저희 고관여 고객분들은 그것들을 조금 더 수치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붙여서 어떻게든 조금 당신이 강아지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 요 사이클에 계속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게 저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이상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7번째 기업입니다. 청년 취업 정말 쉽지 않죠. 이런 청년 취업 현실을 반영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채용 연계형 프로젝트 매칭 서비스 스퍼릿 유스콘의 박수연 대표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T 프로젝트 매칭 플랫폼 스퍼릿을 만들고 있는 유스콘의 대표 박수연입니다. 여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싶은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대표님은 이전 외주 플랫폼을 썼다가 해당 담당자가 중도에 잠수를 타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결과물을 만들어서 매우 실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를 새로 채용하기에는 사람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여기 들어가는 시간과 돈의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준비생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실무 경험이 쌓을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재직자분들도 내 주변의 친구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포트폴리오 쌓아서 이직을 쌓는 거 보고 매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트캠프 졸업생분들도 내가 배운 이 지식을 체화하기 위해서 주변 친구들과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개최함으로써 이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가 필요한 인재를 매칭하는 스퍼릿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스퍼릿은 크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TF형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여기에서 지원자를 직접 매칭을 받거나 자신이 찾고자 하는 인재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검색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이제 IT 프로젝트를 찾고자 하는 인재분들이 자신의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스타트업 대표나 인사 담당자님으로부터 오픈비 50만 원,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 보상금의 수수료 10%, 채용 연계 시 연봉의 5%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까지 2번 MVP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10개의 프로젝트에 192명의 S급 인재들이 지원하면서 총 매출 1,500만 원을 달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 MVP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기업의 경우는 이 채용 플랫폼에 아무리 공고를 올려도 인지도가 낮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허수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스퍼릿을 통해서 이 기업과 프로젝트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지원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 이 기업의 미국 비즈니스 그리고 나의 회사의 컬처 핏이 너무 맞다는 이유 때문에 취업했던 대기업을 포기하고 그 스타트업을 이직하는 경우들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인재들의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취직이나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리고 이렇게 대외 활동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보다는 좀 더 지방권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데요. 이 필터링 기능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자신이 필요한 조건에 맞는 인재분들을 빠르게 찾고 이분들에게 커피챗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챗을 제안할 때 해당 분이 가지고 있는 이력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함으로써 나와 회사의 핏이 맞을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커피챗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분들의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간편하게 올릴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가장 자신과 어울릴 것 같은 재밌을 것 같은 프로젝트를 가장 상단에 노출시킴으로써 이 프로젝트 지원을 좀 더 빠르게 돕습니다. 저는 이렇게 플랫폼 내에 들어오는 고객분들의 메타데이터를 학습해서 향후에는 각자 사용자에게 맞는 프로젝트 그리고 기업들을 추천해드리는 알고리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재까지는 이렇게 IT 프로젝트를 매칭하는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채용 연경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매칭하고 향후에는 글로벌 진출이 확장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HR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입되는 기업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분들을 위한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와 같은 공유 공간 사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의 가장 유사한 서비스는 미니인턴과 코멘토인데요. 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이 기업의 기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업의 직원처럼 같이 팀원처럼 일한다는 것에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종착적인 목표는 올케펀치와 같은 커리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프로젝트의 공급과 수요풀을 빠르게 확보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창업보육 기관, 엑셀레이터, 대학교, 학회 및 동아리들과 전격적으로 MOU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3년 이내로 이 BP를 달성하고 AI 고도화를 통해서 보다 높은 매칭의 속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프리랜서 헤드헌터, 그리고 테크 기반 스타트업의 CEO로 활동한 CEO,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의 AI 개발자, 그리고 B2B SaaS 스타트업 마케터, 프론트엔드 개발자, HR 전문가, 데이터와 해외 영업에 특화된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스코는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 첫 발부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질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을 생각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까요? 네. 혹시 좀 그 사이 동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나 좀 어필하실 부분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서비스들은 일단 HR 브랜딩인데요. 이 기업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자신의 기업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JD 그리고 포지션 오픈대의 내용을 잘 적지 못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하고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것에 인재분들이 매력적을 느끼고 이 일반적인 채용 공고가 아니라 이 공고를 보고 지원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프로젝트 관리 툴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협업툴 내에서 이 기업과 인재가 같은 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실제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각 기업에 맞는 프로젝트의 목표, OKR 등을 설정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고 여기에 맞는 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남호연 심사님.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실은 시드에서 이제 프리-A까지 주로 투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이런 서비스가 잘 운영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 포트폴리오사들한테도. 근데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런 신입분들 또는 그 대학생분들이 업무에 이제 능숙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뽑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사수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초기 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기간인데 근데 이거의 기본 가정은 그런 분들도 전담 관리하는 인력 없이도 좋은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돈을 제공할 것이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이 가정이랑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맞는지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기업에 따라서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 다르긴 했었는데요. 어떤 기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전문적으로 1, 2년 정도 근무를 했던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오히려 반대로 기업에서 종사하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은 생각과 그런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원한다라는 그런 두 갈래로 크게 보면 나뉘어지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인재의 특성은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인재분들이 만약에 좀 경험이 아예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된 용어 사전을 제공한다든지 이 스타트업이 일할 때에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정리해서 가이드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간략하게만 제공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현재 뭐 언더독스라든지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MOU 제안을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더 협력해서 이 인재분들의 실질적인 업무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뭐 노션트를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런 뭐 AI 툴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가르쳐드릴 예정입니다. 네,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결국 수요와 공급 연결하는 데니까 네. 항상 모든 플랫폼 그렇지만 이제 콜드 스타트 문제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공급하는 네. 사람들이 플랫폼 매력을 느껴서 오고 뭐 또 이제 공급자들은 수요가 어느 정도 그렇죠. 하여튼 네네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콜드 스타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의 한 사이드를 잡아서 특정 임계점 이상의 일단 그 스큐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학생들이 혹은 경험하고 싶은 회사들의 숫자는 되게 제한적일 거라서 그래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공급단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요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 지원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원자들은 사실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우리 플랫폼에 올 수 있는 동기가 되게 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저희는 초반에 인재들을 모집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긴 했는데 오히려 아까 이제 MVP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처럼 프로젝트가 한정돼 있는데 인재 수가 너무 많아서 프로젝트 수가 더 필요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더 모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이 퀄리티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5개 기업씩만 한 기수당 뽑았었는데요. 이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헤드헌터를 활동했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 서비스를 얼마나 잘 매칭하나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인재가 누가 있고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커리어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일주일 만에 150만 명이 들어오고 프로젝트를 원데이 오픈하나요. 저희
프로젝트 하고 싶습니다라는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인재들을 모집하는 것 측면에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제가 1, 2기를 진행했던 대표님들께서 이 서비스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음 기수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언제쯤 다시 3기를 모집하실 건가요?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마케터를 매칭했었는데 뭐 디자이너를 매칭하고 싶어요. 아니면 개발자를 매칭했는데 기획자를 더 매칭하고 싶어요. 같은 이러한 계속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선순환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김초연 심사위원님. 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어쨌든 TF형으로 좀 태스크포스형으로 뭐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의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강할 것 같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추진을 하다가 팀이 뭐 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기 뭐 달성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팀에 어떻게 보면은 이 팀 프로젝트의 그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연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기 때는 스타트업과 그 인재 매칭하는 시간도 똑같이 하고 스타트도 똑같이 하고 마무리도 똑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가 이 기업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서 이거를 기수제가 아니라 상시 모델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2기 때는 저희가 각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커피챗을 충분히 갖고 인재를 매칭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직 MVP 수준에서는 이걸 다 커버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기 때는 다시 기수제로 진행을 하고 이게 좀 더 저희만의 노하우가 쌓이고 관리하는 툴들이 자동화가 될 수 있게끔 구축이 된다면 충분히 상시로도 전환이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박수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8번째 기업입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챗 GPT 같은 프롬프트 기반 생성형 AI가 상당히 핫하죠. 네, 텍스트를 입력하면 3D 모델로 자동 변환하는 AI 사스를 만드는 주식회사 호크마랩스의 한성인 대표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상의 3D 모델을 텍스트 입력만으로 창작 가능한 텍스트 투 3D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호크마랩스 대표 한성인입니다. 기존에 3D 제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전문가를 고용하고 오랜 기간과 수억이 넘나드는 비용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정을 하기가 쉬웠나요? 수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받기도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지 자동 병합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제작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우주의 행성이라는 텍스트 문구를 넣으면요 3D 오브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 오브제에 360도 방향으로 텍스처 렌더링을 통해서 바로 이미지 제작을 3D 제작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며칠간의 시간을 소요했다면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텍스트만으로 이러한 퀄리티 높은 3D 에셋을 2분에서 3분 내로 이제 추출과 렌더링을 해서 바로 제작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텍스트를 입력하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선택된 이미지를 바로 3D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개발에는 그러한 3D를 이제 배치할 수 있도록 배경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3차 개발에서는 그 배경에 맞게 저희가 세계관 360도 데이터셋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3D 추출물을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고 맞춤형 오브제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베리에이션 기능을 넣어서 이제 자신이 직접 제작한 그런 3D 결과물에 유사한 3D물을 이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 이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비용과 시간 대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100분의 1까지 비용을 절감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저희는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고객으로부터 굉장히 만족스러운 평가를 저희는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캐릭터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출력된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이러한 퀄리티를 출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희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 병합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1차 지금 현재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납품이 완료되었고요. 메타버스까지 저희가 진출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차 완판이 된 이후에 저희는 그러한 매출 확보를 통해서 기술 개발 R&D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연구 과제 이제 그대로 직면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요. 가상의 세계를 빠르게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24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니즈를 빠르게 판단해서 이제 그러한 무거운 3D 데이터를 이제 텍스트만으로 가볍고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3D 렌더링 소프트웨어 마진율을 저희가 독보적으로 확보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저희 올해 3월에 개업했고요. 지금 현재 2곳 이상에서 매출을 내고 있고 7곳 이상에서 지금 러브콜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LG와도 지금 3D 레파지토리 공급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외에 40개사에서도 저희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매출과 자금 확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이제 연구 개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R&D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점점 사용자에게 최적의 환경으로 3D 제작이랑 모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런 스타트업에서 이제 이러한 도전이 가능한 이유는요. 저희는 그 AI 기술적 파트너 협력사와 이제 글로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에서 시드부터 익스까지 경험한 사례가 있고요. 2021년 CES AI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R&D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저희 이번 분기 AI 신규 개발자 2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올해 국내 추정 손익 3, 4억을 목표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까지 올해 매출 계획을 진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Make something customers want.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 이상 호크마 랩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하실 말씀이? 네, 질문 주세요. 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우현 심사위원님.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웨이닐스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들의 발전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너럴하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텍스트 이미지랑 텍스트 비디오 사이에 있는 모델로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을 뾰족하게 타겟하신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쓰시는 파운데이션 모델, 세 번째는 이거 파인 튜닝 하실 때 쓰시는 데이터셋이랑 그리고 그거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시드부터 X까지 경험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비디오와 이제 그 프로덕션의 어떤 중간 단계인데 그렇게 택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창조 기술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147cm에 40kg의 알록달록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니까 힘드시죠? 저희 프롬프트에 넣으면은 바로 이미지를 출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왜 이것에 집중을 했냐면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맞춰서 지금 모델 설계를 하고 있고요. 총 4가지의 그 BM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NFT, 그리고 애니메이션, 게임 여기에 다 모두 적용이 되고요. 현재 건설 쪽에서도 이제 모델링 하는데 양산형 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두 번째 이유는 기술력 자유도 높은 생산성입니다. 사람이 상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소프트웨어가 저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셨던 거는
파운데이션인데 저희는 샵이라는 그 모듈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대로 지금 저희가 70%는 그 거기 기술에서 만들어져 있고요. 30%는 저희가 AI 붙여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연구 다 끝나서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텐서플로우와 이제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이제 30%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희 저작권 관련 문제에서는 게티와 이제 셔터스톡 활용해서 이제 이미지 추출해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작권에 전략적으로 이제 좀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이전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이제 접근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하나만 빠르게 여쭤보면 이게 make something customers want라고 하는데 여기서 커스터머가 너무 그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구체적으로 타겟 고객군이 누군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이게 컨텐츠 제작이잖아요. 근데 컨텐츠는 사실 이게 비용 시간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 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분명 존재한다고 믿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타겟 고객군은 아마 비용과 시간 절감의 방점을 찍는 타겟 고객군일 것 같은데 컨텐츠 제작사 중에 그런 데들이 어디가 있을 거면 머릿속에 막 잘 떠오르진 않아서 혹시 어떤 타겟 고객군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에서 3분 내로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면 3D 에셋까지 바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엔진을 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2분에서 3분 정도 출력이 되는 에셋을 제공을 하는데 이제 보통 지금 인공지능이 현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가상 사업화 하시는 분들이 이 3D 결과물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어하는 니즈를 저희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의이 돼서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하자 이렇게 해서 동의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런 타겟군들과 이제 B2B 형태로 저희가 지금 진입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해 주신 게 마지막 부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건 아마 비슷한데 어쨌든 퀄리티랑 그 비용 시간 두 개 사이 중에 우리 서비스는 비용 시간을 절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서비스라고 보이는데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 곳 중에 비용 시간을 줄이는 데 방점을 찍는 곳이 어디일까? 그러니까 그 우리 타겟 고객군이 어디일까? 근데 말씀하신 게 메타버스 플랫폼들도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곳들이 많은데 그들도 다 퀄리티를 희생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과연 진짜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컨텐츠 3D 컨텐츠의 제작에 대한 니즈 중에 정말 우리 서비스가 날카롭게 먹힐 만한 고객군이 어디일지 그게 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저희는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를 높이는 게 곧 뭐다?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서비스 모델은 이제 웹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뭐 블렌더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돼요. 그리고 특수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일반 유저가 이제 창작을 활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웹상에서도 이제 유저들이 모두 다 이제 할 수 있던 불특정 다수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한성인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9번째 기업인데요.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 생활 지원을 돕는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결합한 유자 에이징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에이지 하모니의 최민경 대표님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여가 플랫폼 유자에이징의 대표 최민경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으로 시니어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니어 시장 역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최근 시니어는 과거와는 달리 본인을 위해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를 은퇴 이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는 시니어로 정의하였습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시니어의 월 평균 희망 여가 비용을 조사한 결과 9만 원 이상 지불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니어만을 위한 활동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니어들은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찾고자 하는 그 과정이 복잡하다. 그리고 어떤 활동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이들과의 교류가 부족하다. 갈 만한 공간이 없다.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니어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네트워킹, 공유 라운지를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저희의 사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공급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입점을 하고 이를 B2C와 B2B 또는 B2G로 연결을 해줍니다. B2C로는 시니어들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얻습니다. B2B 또는 B2G로는 실버타운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월 구독료를 받고 프로그램 기획, 공급, 운영 등 관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며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직접 공유 라운지를 운영하며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자에이징은 온오프라인 활동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이 결합된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활동 정보의 통합 제공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분산된 정보를 앱과 웹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공급자와 사용자의 연결입니다. 프로그램 공급자의 플랫폼 입점을 통하여 자유로운 공급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즐기는 콘텐츠를 시니어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 기반의 모임 생성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차별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니어 강사 양성입니다. 전문 지식이 있거나 자사의 전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니어들을 강사로 양성하며 운영 인력 또한 시니어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사용자의 성향 및 활동 데이터로 프로그램과 모임을 추천해주며 B2B로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의 성향 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이나 공급자를 매칭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시니어 맞춤형 UI UX입니다. 직관적인 UI UX를 활용하여 큰 글씨를 사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의 페이지를 최소화하여 얕은 뎁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 기존에 제공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매개로 모임을 직접 생성하여 네트워킹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종적인 저희의 목표 시장은 50대 이상 시니어 전체이며 시니어 인구수, 경제적 수준, 프로그램 활동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기 진입 시장을 용인시 기흥구에 9.8만 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초기 시장 진입은 공간과 사용자가 보장된 기관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B2B로는 실버타운을 활용하여 월 구독료를 통해 활동 프로그램과 내부 동호회 활동 전체 관리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B2G로는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프로그램 공급자와 지자체를 연결해주며 지역 내 여러 지자체에 분산된 활동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3년 경기도 용인시 초기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24년도에는 AI를 적용하고 26년도에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공유 라운지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국내 최고의 시니어를 위한 종합 여가활동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저희 팀은 사용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획자와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자는 각 분야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올해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일상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유자에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지우 심사장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액티브 시니어만을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거는 공감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에 대한 좀 니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실제로 뭐 저희 부모님이나 비슷한 세대 분들을 봐도 다들 좀 그래도 알아서 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뭐 이렇게 시니어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어떤 시니어 버티컬 서비스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은퇴한 직후에는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이나 혼란스러움이 좀 많다고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경우에도 지인들로 이루어진 그냥 동네 탐방이나 아니면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한 목적이거나 아니면 일부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양한 정보를 자기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정보조차 오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해 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0대와 60대를 타겟해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그분들을 맞춰서 진행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김주현 심사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타겟하는 그런 지역과 시장은 지금 정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제로 뭐 클래스를 돌려본다든지 MVP를 돌리시지는 않으신 상태이신가요? 실제로 한 6명 규모의 이제 50대와 60대 분들 모여서 클래스는 한 번 정도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 클래스를 바탕으로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즐거움을 느끼거나 흥미를 갖는지, 아니면 인터뷰를 하면서 앞으로의 프로그램 기획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좀 받으셨던 유저 피드백이 대략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셨나요? 그 기존에 뭐 다른 그런 클래스들을 좀 액티브하게 들으셨던 분들이신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좀 그분들을 모으셨고 어떤 피드백들을 좀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고 계시는 실제로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셨고요. 지역 내 당근마켓 등의 광고를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활동을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원데이 클래스를 3주짜리로 묶어서 총 3개의 클래스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주제가 이제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해서 본인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클래스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향 분석이나 아니면 감사 일기 쓰기라던가 아니면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컬러 테라피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런 클래스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지금 50년, 60년이 되도록 없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면서 좀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시니어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자치단체에서 뭐 문화센터라든지 굉장히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곳들과 컨텐츠적인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큐레이션을 할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략적으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하셨나요? 1차적으로는 원데이 클래스를 좀 오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0대와 40대에 좀 집중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네트워킹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원데이 클래스라는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라탄 공예다라는 그런 원데이 클래스가 있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4회짜리 좀 긴 장기간의 클래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배움도 하고 네트워킹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 그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 질문 혹은 다른 영역에서의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따로 없으시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어필하고 싶으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자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큐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많긴 하지만 각각 사이트가 달라서 실제로도 20대인 제가 참여하기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부분에서 시니어들한테 더욱 편리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IR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율적 모임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및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하는 모임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피플인의 김우진 대표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한마디만 하고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긴장이 되는데 이런 건 꼭 마지막 순서가 걸리네요. 그래도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조금 더 오래 그리고 조금 더 깊게 남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누구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모임에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동호회, 동창회 등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오프라인으로 주로 모임을 이루었다면 현재는 취미, 취향 분야 기반으로 불특정하게 모르는 사람들과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생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유저들은 모임에 있는 유저들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심지어는 디스코드 등을 활용하여 5개에서 6가지의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우회적으로 모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탈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가 그만큼 부족해지게 되고 기대했던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서 시간과 돈을 모두 투자했음에도 손해를 보고 이탈을 하는 고객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합 관리와 프리미엄 기능을 제공하는 모이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모임의 운영 스텝에 맞춰서 4가지의 단계로 편의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의 모집 단계입니다.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모임을 생성하고 가입 조건을 심사, 자동 승인이 가능하도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카테고리별로 모임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주최입니다. 모임 일정을 생성하고 즉각적으로 번개 모임을 주최할 수 있으며 모임 원데이 클래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산입니다. 모임 후에 정산이 필수적인데요. 저희는 오픈 API 그리고 회계 장부 그리고 저희가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진행 중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서 편의적인 정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입니다. 운영진을 설정하고 모임 후기 등록, 가입 조건, 유지 조건, 그 다음 모임에 맞는 장소 예약과 함께 투표, 공지 등 전반적인 관리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관리의 문제가 아닌 이탈에 대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유저들은 저희 모이밍 앱 서비스를 통해서 자격증, 경력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 저희는 프리미엄 멤버십 인증을 드리게 됩니다. 프리미엄 인증을 받게 되면 크게 2가지의 모임 형태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 요리, 영화, 독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프리미엄 유저가 모임의 형태로 클래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이때 유저들은 저희 클래스 모임에 모임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과 비슷한 분야의 사람만 받고 싶다고 했을 때 소득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속되는 모임을 운영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제휴를 맺고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가격 할인 혜택을 또 제공을 하면서 예약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모임을 선택해서 모임별 계좌 또는 모임별 QR코드를 통해 바로 결제하고 정산 후에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저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크리에이터 섭외, 멤버십 제공, SNS 활성화, 오프라인으로는 공간 대여, 5개 광고, 그 다음에 굿즈 이벤트를 통해 초기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고객들이 프리미엄 모임에 돈을 지불하는가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운동 모임으로 프리미엄 모임을 운영을 해보았고요. 홍보 비용 약 63,000원을 들여서 실제로 인당 10만 원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링크 방문 130명 중 실제 고객 등록 13명으로 이루어지면서 구매 전환율 1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임 매출을 토대로 2026년에 프리미엄 모임 수 3,000개를 달성하면서 약 22억 3천만 원의 예상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2021년, 2022년까지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을 하면서 MVP의 베타 테스트를 완료했고 올해는 프로그램 고객 검증과 함께 PMF를 정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인 저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기획 총괄 디자이너 그리고 개발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 독서, IT 와인, 노래, 영화 등등 프리미엄 모임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프리미엄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통해서 모임을 유지하고 공간을 통해서 모임을 연결하며 마지막으로 검증을 통해서 모임의 신용을 더하는 모이밍이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생각하시는데 네, 이시우 심사위원님.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과거보다 불특정 모임이 늘어난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개인이 어떤 모임의 주체자가 되는 것보다는 특정 플랫폼에서 좀 주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트레바리를 기반으로 모임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외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개인이 좀 단독으로 모임을 주최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더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바리스타라던가 뭐 클라이밍이라던가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일반인은 많지만 모임을 주최하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모임을 운영하는 가이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모임을 직접 운영하고 주최하는 데 번거로움을 가지는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모임 운영 가이드와 함께 모임 운영 정책 그리고 모임에 필요한 통합 관리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하면서 그런 고객분들을 유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 질문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모임이 지금 한 얼마 정도가 국내에 개최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한다라고 치더라도 저는 지금 as-is로 이렇게 뭐 오프라인이든 다른 방식이든 아니면 뭐 기존에 말씀해주셨던 뭐 트레발이나 뭐 버피 소울이나 이런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임들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온다가 사실 가장 현실적인 우리의 시장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혹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저희는 이미 작년에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MVP 앱 서비스를 베타 테스트를 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고객 한 명당 모임이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가 주최된다는 것을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모임을 4개에서 5개 주최를 하면서 그분들이 자신의 모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니즈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기능을 그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튜버 같은 중에도 되게 마이크로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들이나 아니면 자기 팬층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니즈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케이터링이라던가 모임 공간 대여라던가 모집 등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 가이드를 같이 제공을 하고 그런 가치를 제공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같이 돕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니즈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모임들의 숫자가 한 전체적으로 얼마가 될 건가가 사실 우리가 타겟하는 시장 규모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그 규모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네, 네네. 혹시 그런 그 수치도 있나요? 저희가 인당 이제 모임 생성 수치를 확인을 했지만 전체 시장 파이에 대한 수치를 저희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 매출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모임 수별로 예상 매출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수치가 좀 이제 그러니까 뭐 완벽한 수치는 없지만 이게 최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그런 로직을 기반으로 뭔가 뭐 지금 그런 모임이 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정도가 있는데 그거의 평균 객단가가 얼마여서 지금 우리가 보는 전체 시장 규모가 이 정도 된다라는 정도로 좀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 사업 규모가 그러니까 타겟하는 시장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선생님.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 팀을 이렇게 모으신 것도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간략하게 팀 관련된 소개랑 그리고 이분들이 뭐 상근인지 아니면 파트타임인지 자문인지 나눠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획 총괄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지금 배달의 민족에서 PO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6년 차 정도 활동하신 분인데 저희와 함께 이제 모임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해서 들어오신 분이고요. 디자이너 분과 개발자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저희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감을 해서 저희에게 코파운더 형태로 지금 합류를 하시게 된 거고,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은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전부 다 이제 사이드의 형태로 저희 같이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톡 옵션 형태의 계약을 진행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또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다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도만 해주시고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임을 제가 조금 더 밝게 웃음이 나오고 좀 즐겁게 모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장이자 모이밍의 대표가 되는 것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10팀의 발표를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IR을 위해서 상반기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신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